당신 오늘 아침도 늘 하던 대로 시작하셨나요? 저는 지금 당신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의사처럼 말씀드리고 싶어요. 콩팥. 신장은 정말 묵묵한 장기입니다. 아파도 티를 잘 안 내요. 그래서 더 늦게 발견되고, 그래서 더 억울하게 망가집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일을 아침에 가장 많이 합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밤새 몸이 겪는 변화 때문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게 딱 3가지 점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대답해 보세요. 첫째, 눈 뜨자마자 물을 마시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안 마신 채 커피부터 드시나요? 둘째, 아침에 가니 센 음식, 김치, 국물, 젓갈, 라면 같은 걸 가볍게라도 곁들이나요? 셋째, 아침에 진통제나 건강보조제를 공복의 습관처럼 드시거나 화장실을 참는 편인가요? 3질문 중 2개라도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이야기입니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희망을 드리려고요. 콩팥은 조용히 망가지지만 조용히 회복의 기회도 남겨둡니다. 단, 신호를 알아차릴 만큼만, 그리고 습관을 아주 조금만 바꾸면요.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콩팥은 혈관의 장기입니다. 혈액이 콩팥을 통과하며 걸러지는 양은 상상보다 많아요. 그래서 혈압이 오르거나 몸이 탈수되거나 짠맛이 반복되거나 약물이 한꺼번에 몰리면 콩팥이 가장 먼저 부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대개 아침에 집중됩니다. 밤새 당신은 물을 마시지 못했죠. 그 사이 몸은 숨쉬고 땀도 조금씩 흘리고 소변도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당신 몸은 말하자면 조금 마른 스펀지 같아요. 이때 무슨 액체가 먼저 들어오느냐, 어떤 자극이 먼저 들어오느냐가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초반에 한 환자분이 계셨어요.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오셨죠. 선생님, 저는 라면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셔요. 왜 이러죠? 표정이 억울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하나씩 물었어요. 아침에 물 드세요? 커피부터 마셔요. 혈압약은요? 눈 뜨자마자 공복에 한꺼번에 먹어요. 화장실은요? 아침에는 바쁘니까 조금 참죠. 그분은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열심히 건강을 지킨다고 믿고 계셨죠. 그런데 콩팥 입장에서는요. 밤새 마른 스펀지에 진한 커피를 먼저 붓고 그 위에 약을 한꺼번에 얹고 소변도 못 비우게 막아둔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순서를 바꿨어요. 물의 타이밍, 짠맛의 습관, 약의 순서, 화장실 신호를 존중하는 것. 큰 결심이 아니라 아침 10분을 바꾼 거죠. 그리고 몇 달 후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완벽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더 나빠지는 흐름을 멈춘 것만으로도 그분은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워하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쉬운 과학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콩팥의 필터는 혈관 속 압력과 흐름에 민감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혈관은 더 수축하려고 해요. 그러면 콩팥의 미세혈관은 더 큰 압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필터가 서서히 상처를 입어요. 쉽게 말해 콩팥은 하루의 첫 물결을 아주 예민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아침의 작은 선택이 생각보다 큰 파문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그럼 아침에 물을 많이 마시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세요. 맞는 말 같지만 사람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하거나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부종이 심한 분들은 무조건 많이가 정답이 아닙니다. 어떤 전문의는 아침 충분한 수분 섭취가 혈류를 돕는다고 강조하고 또 다른 전문의는 개인의 심장 콩팥 상태에 따라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물인데도 왜 의견이 갈릴까요? 바로 당신의 몸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영상은 그 갈림길에서 당신이 안전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아침을 시작할 때 콩팥을 깨우고 있나요? 아니면 놀라게 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콩팥의 치명적인 아침 습관 4가지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특히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는 행동이 오히려 콩팥을 공격하는 첫 번째 습관부터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간쯤에는 아침에 물과 소금, 약을 어떤 비율과 순서로 다루면 좋은지도 아주 쉬운 공식처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곁에 남아주셔도 좋고요. 당신의 아침이 바뀌면 콩팥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도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죠. 기억하시죠? 밤새 마른 스펀지 같은 몸으로 아침을 맞이한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그 스펀지에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붓고 있나요? 물일까요? 커피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바쁨일까요? 콩팥이 아침에 유난히 예민한 이유는 아주 단순한 과학에서 시작합니다. 밤 동안 당신은 6, 8시간, 길게는 그 이상 수분을 거의 섭취하지 못해요. 그 사이에도 몸은 호흡으로 수분을 잃고 피부로 미세하게 땀을 흘리고 소변을 만들죠. 그래서 아침의 혈액은 전날보다 조금 더 농축되어 있고 혈관은 더 쉽게 수축합니다. 콩팥은 혈액을 거르는 필터인데 이 필터는 물의 양만 보지 않아요. 피가 얼마나 끈적한지, 압력이 얼마나 들쭉날쭉한지,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인지까지 다 느낍니다. 즉, 아침에 수분이 부족하면 콩팥의 미세혈관은 더 큰 힘으로 버텨야 하고 그 반복이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침 습관이 나옵니다. 물은 뒤로 미루고 커피나 진한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당신도 이런 아침을 자주 보내나요?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한 모금 혹은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못 먹고 커피로 버티는 아침. 커피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순서와 농도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각성 효과만 주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에게는 소변을 조금 더 보게 만들고 심박과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밤새 농축된 혈액 상태에서 갑자기 진한 커피가 들어오면 콩팥은 마치 좁은 수도관에 압력이 확 걸린 것처럼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평소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이 아침에 급격한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놀라운 포인트가 있어요. 커피는 탈수를 만든다는 말,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커피를 니ಯ미적으로 마시는 사람은 카페인의 이뇨 효과에 어느 정도 적응하기도 하고 커피 자체도 결국은 액체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에 일부 기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커피 한두 잔이 곧바로 탈수를 만든다고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반면 다른 전문가는 아침 공복, 특히 첫 음료가 커피인 상황은 콩팥과 혈압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하나예요.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물 없이 시작하는 습관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한번 상상하게 해볼게요. 밤새 말라있던 화분 흙에 물을 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한 번에 확 붓나요? 아니면 조금씩 적셔가며 흙이 물을 받아들이게 하나요? 몸도 비슷합니다. 아침에 콩팥이 원하는 건 천천히, 먼저 안정이에요. 첫 10분은 콩팥을 놀라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순환을 부드럽게 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간에 당신의 흐름을 한번 끊어볼게요. 만약 오늘 아침 당신이 물 한두 모금만 더 빨리 마셨다면 지금의 두통, 붓기, 피로감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많은 증상을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사실은 아침의 부족함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아주 현실적인 원칙을 권합니다. 첫째, 눈뜨고 11, 5분 안에 작은 물부터 시작합니다. 큰 컵으로 벌컥벌컥이 아니라 면모금으로 입과 목을 적시고 위가 놀라지 않게 천천히 넘기는 정도면 충분해요. 둘째, 커피는 물 다음에 옵니다. 최소한 물을 먼저 넣어 혈액의 흐름을 조금 완화한 뒤에 커피를 마시면 콩팥이 받는 급격한 압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신부전이나 심한 부종이 있거나 의사가 수분 제한을 말한 적이 있다면 아침 물의 양은 반드시 개인화해야 해요. 이 부분은 오늘 영상의 정보보다 당신의 담당 의사의 지시가 우선입니다. 자,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침 첫 음료는 콩팥에게 안심일까요? 경보일까요? 이제 다음 섹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첫 번째 습관, 물 없이 시작하는 아침이 어떻게 콩팥을 지치게 하는지 봤죠.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두 번째 습관이 있어요. 아침 한 끼의 짠맛, 이 혈압을 흔들고 콩팥의 미세혈관에 흔적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그 국물 한 숟갈이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 다음에서 바로 풀어드릴게요. 방금 당신과 함께 확인했죠. 아침 첫 음료의 순서만 바꿔도 콩팥이 덜 놀란다고요. 그런데 진짜 많은 분들이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의 짠맛입니다. 김치 한 젓가락, 국 한 숟갈, 장아찌 한 조각.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양이 콩팥에는 매일 반복되는 신호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쉬운 과학 한 가지부터 잡고 갈게요. 콩팥은 혈액 속 나트륨, 즉 소금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밤낮 없이 일합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이 잠깐 올라가고 몸은 물을 붙잡아 농도를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혈액량이 늘고 혈압이 오르기 쉬워집니다. 혈압이 오르면 가장 먼저 부담을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맞아요. 콩팥의 미세혈관입니다. 콩팥은 작은 필터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곳이라 압력 변화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짠 아침은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콩팥에 가해지는 압력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반전이 있어요. 짠맛은 꼭 짠 음식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싱겁게 먹는다고 느끼는데도 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물, 찌개, 라면 스프, 젓갈, 가공햄, 어묵, 빵과 치즈 같은 가공식품이 그렇습니다. 특히 국물은요, 맛은 부드러워도 나트륨은 조용히 쌓입니다. 한 숟갈은 괜찮아 보이지만 아침부터 국물까지 마시는 습관이 매일이면 콩팥은 매일 아침 과제를 받는 셈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대화를 정말 자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밥은 조금 먹어요. 그런데 국은 꼭 있어야 해요.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그 마음 너무 이해해요. 따뜻한 국물은 위를 편안하게 하고 마음도 안정시키죠. 그런데 문제는 국물이 아니라 농도와 양입니다. 국을 끓일 때 간을 줄이고도 국물은 습관처럼 계속 마시면 결국 소금은 들어옵니다. 반대로 간은 조금 되어도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건더기 위주로 먹는 분들은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같은 국이라도 먹는 방식이 콩팥의 하루를 바꿉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지점도 있어요. 일부 전문가는 나트륨을 무조건 낮추면 식욕이 떨어지고 근육과 체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특히 어르신은 입맛이 떨어지면 단백질 섭취도 줄고 체중이 빠지면서 오히려 전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죠. 반면 또 다른 전문가는 콩팥과 혈압을 생각하면 나트륨 제한은 가장 효과적인 기본 치료라고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트륨을 줄이되 맛을 버리지 말고 방식으로 해결하자. 즉, 짠맛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짠맛이 콩팥에 주는 압력을 줄이는 방향으로요. 여기서 잠깐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아침에 국물 한 입이 없으면 허전하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가요? 그 허전함이 정말 배고픔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길들여진 짠맛의 기억일까요? 자,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3가지 조절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첫째, 국물은 3숟가락 규칙을 해보세요. 국이나 찌개를 완전히 끊지 말고 국물은 3숟가락까지만. 대신 건더기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씹는 시간이 늘면 포만감도 따라옵니다. 둘째, 아침 반찬에서 젓갈, 장아찌, 가공햄 중 하나만 줄여도 효과가 큽니다. 한 번에 다 끊기 어려우면 가장 자주 먹는 것 하나부터 줄이는 게 맞아요. 셋째, 맛은 소금이 아니라 향으로 채웁니다. 파, 마늘, 후추, 식초, 레몬 같은 산미는 입맛을 살리면서도 나트륨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싱거우면 힘이 없다는 느낌이 오기 쉬운데 이럴 때 향과 산미는 좋은 다리 역할을 해요. 여기서 작은 미니 훅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아침에 짠맛을 줄였을 뿐인데 저녁에 다리가 덜 붓고 밤에 화장실이 줄어드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그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침에 나트륨이 밤의 부종과 소변 리듬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2번째 습관, 짠 아침이 콩팥과 혈압을 어떻게 흔드는지 봤죠. 그런데 3번째 습관은 더 교묘합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행동인데 콩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약과 건강보조제의 아침 타이밍입니다. 공복에 먹는 진통제, 여러 알을 한꺼번에 삼키는 습관, 그리고 몸에 좋다는 성분들이 왜 콩팥에는 시험지가 되는지 다음 섹션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계속 함께 가주세요. 조금 전 당신이 매일 먹는 국물 한 숟갈이 콩팥의 미세혈관에 압력을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더 교묘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강을 위해 혹은 통증을 참지 않기 위해 하는 행동이에요. 바로 아침 공복에 약과 건강보조제를 한꺼번에 먹는 습관입니다. 쉬운 과학 사실부터 잡아볼게요. 콩팥은 몸속에서 약물 찌꺼기와 대사산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간이 약을 1차로 처리하고 콩팥이 최종 배출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침처럼 몸이 아직 마른 스펀지 상태일 때, 혈액이 농축되어 있고 혈류가 불안정할 때 약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은 처리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약 또는 콩팥의 혈류를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약들은 더 예민하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흔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그리고 이것도 몸에 좋다더라 하는 영양제까지 한 줌. 물은 몇 모금만. 그러고 나서 커피. 그리고 속이 쓰리네 하면서 또 다른 약. 당신도 혹시 이런 루틴이 익숙한가요? 반전은 여기 있어요. 약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약은 당신의 혈압과 혈당, 심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도구예요. 문제는 약의 종류보다 아침의 환경과 복용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진통제는 탈수 상태나 공복 상태에서 콩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일부 약은 혈류를 조절하면서 일시적으로 콩팥의 역과 압력을 바꿀 수 있어요. 이때 물이 부족하고 짠 아침이 겹치고 전날 잠을 잘 못 자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진 상태라면 콩팥은 그야말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들은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약을 너무 열심히 챙겨 먹어요. 근데 왜 콩팥이 나빠지죠? 그분의 약봉투는 정리정돈이 완벽했습니다.
시간을 맞춰 드시는 것도 거의 군대처럼 정확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침에 물을 거의 안 마시고 공복에 여러 알을 한꺼번에 삼키고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추가로 드셨습니다. 본인은 성실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 농축된 피로 약을 처리하고 통증 약까지 더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침의 순서를 바꿔보자고 했죠. 약의 필요는 유지하되 콩팥이 견딜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자고요. 여기서 잠깐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약을 먹을 때 내 콩팥이 지금 이 약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를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미니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약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콩팥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약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몸속에서 처리해야 하는 물질의 양과 타이밍입니다. 특히 성분이 여러 가지 섞인 보조제, 고함량 미네랄, 어떤 한방 민간요법 성분은 개인에 따라 예측이 어렵습니다. 자연에서 온 것, 이 콩팥에 안전한 것과 같지 않다는 점,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을 다치게 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약은 아침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수능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약을 빠뜨리는 것이 더 큰 위험을 만드는 경우도 많죠.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특정 약들은 복용 시간이 부작용이나 혈압 변동, 콩팥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인 맞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혈압약의 복용 시간에 관한 연구는 결과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스스로 시간을 바꾸기 전에 한 번은 약 점검이 필요하다. 의사나 약사에게 지금 먹는 약과 보조제를 모두 보여주고 공복 복용이 맞는지, 같이 먹어도 되는지, 물과 음식의 타이밍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럼 당신이 오늘 아침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째, 약을 삼키기 전에 작은 물로 몸을 먼저 깨웁니다. 벌컥이 아니라 콩팥이 놀라지 않는 정도로요. 둘째, 공복 복용이 필요한 약이 있는지, 식후가 안전한 약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이건 혼자 추측하지 말고 처방받은 안내문이나 약사에게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셋째,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추가하는 분이라면 왜 아침에 통증이 심한지부터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통증을 참지 못해 약이 늘어나는 패턴이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에 남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아침마다 챙겨 먹는 그 알약들, 당신을 살리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방식 때문에 콩팥을 지치게 하는 짐이 되고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콩팥에는 꽤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바로 화장실을 참는 아침이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추워서라는 이유로, 또는 습관적으로 신호를 무시하는 행동이 콩팥과 방광에 어떤 부담을 남기는지 이어서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물 없이 커피나 진한 음료로 시작하는 아침. 둘째,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짠맛의 반복. 셋째, 공복에 약과 보조제를 한꺼번에 밀어넣는 습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습관입니다. 너무 사소해서 습관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것. 하지만 콩팥에게는 꽤 치명적일 수 있는 것. 바로 아침에 소변 신호를 참는 습관입니다. 먼저 아주 쉬운 과학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변은 콩팥에서 만들어져 요관을 따라 방광에 모입니다. 방광은 저장 탱크예요. 탱크가 어느 정도 차면 비워달라는 신호를 뇌로 보내죠. 이 신호를 자주 무시하면 방광은 더 많이 늘어나고 감각은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소변을 한 번에 확 비우지 못하거나 잔뇨가 남거나 소변 보는 힘이 약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잔뇨가 남으면 세균이 머무르기 쉬워지고 반복되는 요로 감염이 생기면 콩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참는 습관은 방광에서 끝나지 않고 콩팥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의외의 포인트가 있어요. 아침에 화장실을 참는 이유가 정말 소변이 급해서가 아니라 몸이 아직 제대로 깨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고 아침에 할 일이 많고 혹은 조금만 더 하며 시간을 미루죠. 그런데 그 조금만 더가 반복되면 방광은 점점 신호를 늦게 보내는 방식으로 적응해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소변 리듬이 깨지고 밤에 자주 깨는 야간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밤에 잠이 깨면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도 흔들리죠. 결국 콩팥이 싫어하는 환경이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흔하게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자꾸 화장실 가요. 그럴 때 저는 종종 아침 습관을 먼저 물어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세요? 많은 분이 아침엔 바빠서 좀 참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몸은 낮에 참는 대신 밤에 한꺼번에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야간뇨가 이 때문만은 아니지만 아침에 참기가 전체 리듬을 망가뜨리는 촉매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지점도 하나 있어요. 어떤 전문가는 너무 자주 화장실을 가는 것도 방광 훈련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호가 약한데도 습관적으로 자주 가면 오히려 방광이 작은 용량에 적응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반면 다른 전문가는 신호가 왔을 때 참지 않는 것이 요로 감염과 방광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신호가 왔을 때는 참지 말고 신호가 없는데 억지로 자주 가지는 말자. 이 균형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아침에 화장실 신호가 와도 나중에로 미루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예 신호를 잘 느끼지 못하는 편인가요? 이제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3가지로 드릴게요. 첫째,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몸을 따뜻하게 깨우기입니다. 이불 속에서 발끝을 몇 번 움직이고 손바닥을 비비고 숨을 길게 내쉬어 보세요. 몸이 갑자기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근육이 긴장하고 배뇨도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둘째, 아침 첫 30분은 화장실 우선 순서를 만들어 보세요. 물을 몇 모금 마셨다면 그 다음은 휴대폰이 아니라 화장실부터. 이 순서만 바꿔도 하루 리듬이 안정되는 분이 많습니다. 셋째, 소변을 급하게 끝내지 말고 10초만 더 뜁니다. 서두르면 잔뇨가 남기 쉬워요. 다 비운 것 같아도 10초만 더 앉아 숨을 고르고 배에 힘을 과하게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잔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간 미니 훅을 하나 드릴게요. 소변을 참지 않았을 뿐인데 오전에 붓기와 두통이 덜해졌다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변을 비우는 과정은 몸이 밤새 조절해 온 수분과 나트륨의 균형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 정리가 늦어지면 몸은 계속 붙잡고 있는 모드에 머물게 됩니다. 당신이 아침에 신호를 존중하면 몸은 더 빨리 안정 모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처방이 아니라 아침에 순서를 바꾸는 일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이제 다음 섹션부터는 오늘 이야기의 절반을 넘어 해결 쪽으로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4가지 습관, 물의 순서, 짠맛, 약과 보조제 타이밍, 화장실 참기. 이 4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 엮여서 콩팥에 부담을 키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4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아침 루틴 3단계를 제안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그럼 물은 얼마나, 소금은 어느 정도, 약은 언제를 당신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드릴게요. 계속 함께 가실까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오늘 아침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콩팥 살리는 아침 루틴 3단계를 꺼내볼게요. 기억하시죠? 물의 순서, 짠맛, 약과 보조제 타이밍, 그리고 화장실을 참는 습관. 이 4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콩팥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해결도 한 가지만 고치려 하기보다 짧은 순서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이에요. 먼저 가장 중요한 과학 사실 하나부터요. 콩팥은 스스로 혈류와 여과 압력을 조절하는 자동 조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밤새 수분이 부족해지고 아침에 혈압이 출렁이며 짠맛과 약물이 동시에 들어올 때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는 혈압 아침 상승이 나타나기 쉬운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단단해져 그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콩팥은 혈압이 튀지 않도록 혈관을 조이거나 풀며 균형을 잡으려 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미세 혈관이 쉽게 지칩니다. 그러니 아침 첫 30분은 콩팥이 안정적으로 자동 조절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1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깨우는 물입니다. 눈 뜨고 10분 안에 미지근한 물을 몇 모금부터 시작해요. 큰 컵으로 벌컥이 아니라 입을 적시고 목을 풀고 위가 놀라지 않게 천천히요.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차가운 물은 어떤 분에게는 위를 자극하고 교감신경을 더 깨워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물은 몸에 지금부터 순환을 부드럽게 켜자는 신호를 줘요. 같은 물인데 온도만 바꿔도 몸이 받는 긴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놀랍지 않나요? 2단계는 비우는 순서입니다. 물 몇 모금을 마셨다면 휴대폰부터 짚지 말고 화장실을 먼저 다녀오세요. 소변을 참는 습관은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잔뇨와 감염 위험을 통해 콩팥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10초만 더 앉아 몸이 자연스럽게 비우도록 기다려주세요. 이 짧은 여유가 잔뇨를 줄이고 아침의 리듬을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작은 실험이 있어요. 오늘 아침만 물 몇 모금 마시고 바로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에 커피를 드셔보세요. 그리고 점심 무렵에 다시 묻습니다. 오전 내내 머리가 덜 무겁지 않았나요? 손가락이 덜 붓지 않았나요?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뭔가 가벼웠다고 답해요. 콩팥이 일을 더 잘했다기보다 콩팥이 일을 덜 힘들게 시작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콩팥을 놀라지 않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바로 다음 실수를 합니다. 준비 없이 커피를 들이키고 짠 반찬을 올리고 약을 한꺼번에 삼키는 것. 마치 새벽에 시동이 덜 걸린 자동차에 갑자기 고속도로로 진입하라고 채찍질하는 것과 비슷해요. 당신의 콩팥은 지금 그런 출발을 매일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3단계. 가장 현실적인 부담 줄이는 아침 식사와 약의 배치입니다. 아침 식사는 짠맛을 빼라가 아니라 짠맛의 압력을 낮춰라가 핵심이라고 했죠. 방법은 간단해요. 국물은 3숟가락까지만 건더기 위주로 천천히 씹기. 김치나 젓갈은 양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파마늘, 후추, 식초 같은 향과 산미로 맛을 살리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금 민감도가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 같은 양의 소금에도 혈압이 더 쉽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파도를 크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약과 보조제는 한 줌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시각이 갈립니다. 어떤 의사는 약은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의사는 특정 약은 아침, 저녁에 따라 혈압 변동과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안전한 결론을 드릴게요. 첫째, 처방약은 마음대로 시간을 바꾸지 말고 대신 물과 음식의 순서를 먼저 바꾸세요. 둘째, 보조제는 더하기보다 빼기가 콩팥에 친절합니다. 성분이 복잡한 보조제, 고함량 미네랄,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드신다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목록을 정리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콩팥은 조용히 참고 있다가 어느 날 수치로 항의하거든요. 여기서 중간에 당신의 마음을 붙잡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건강을 지키려고 삼키는 그 작은 알약과 한 숟갈의 국물, 그리고 참아낸 소변 신호가 혹시 한꺼번에 콩팥을 몰아붙이고 있진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30분 321이라는 아주 쉬운 기억법을 제안합니다. 침대에서 몸을 따뜻하게 깨우기, 물 몇 모금 플러스 화장실 먼저, 아침의 짠맛을 한 단계 낮추는 선택. 이 정도면 당신도 완벽이 아니라 가능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꼭 한 가지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꽤 떨어졌거나 신부전으로 수분 제한을 받는 분, 혹은 부종이 심한 분은 물 많이가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담당 의사가 정한 수분 목표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의 양이 아니라 순서와 속도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콩팥을 지키는 시작은 언제나 과하지 않은 안정에서 출발하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오늘 아침부터 콩팥을 덜 힘들게 만드는 작은 도구를 손에 쥔 겁니다. 만약 이 내용이 주변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도 필요하겠다 싶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아침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콩팥이 덜 울고 혈압이 덜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루틴을 방해하는 숨은 적 하나를 더 이야기할 거예요. 바로 아침 통증과 진통제입니다. 왜 아침에 특히 무릎과 허리가 더 아픈지, 그리고 그때 무심코 먹는 진통제가 콩팥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지, 하지만 어떻게 하면 통증을 줄이면서도 콩팥을 지킬 수 있는지, 당신이 가장 실용적으로 가져갈 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아침 30분을 321로 정리했습니다. 몸을 3분 따뜻하게 깨우고 물과 화장실 2가지를 먼저 하고 짠맛은 1가지를 줄이는 선택. 그런데 이 루틴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아침 통증입니다. 특히 무릎, 허리, 어깨가 아침에 더 뻣뻣하고 아픈 분들. 물 마시고 천천히가 좋다는 걸 알아도 통증이 먼저 오면 사람은 급해집니다. 그래서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이 진통제죠. 여기서 쉬운 과학,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일부 흔한 진통제는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조절하는 물질 작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콩팥의 작은 혈관이 너무 좁아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탈수 상태,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진통제가 콩팥의 부담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알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하루가 아니라 반복되는 환경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복용하면 콩팥은 매일 아침 같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통증이 심한 이유는 단지 나이 들어서가 아닐 때가 많아요. 밤새 움직임이 줄어 관절액이 덜 순환하고 근육이 굳고 염증 물질이 정체되면서 뻣뻣함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침 통증은
더 망가졌다는 신호라기보다 밤새 정체된 몸이 다시 흐르지 못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때 진통제만으로 뚫으려 하면 통증은 잠깐 가라앉아도 흐름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콩팥을 지키려면 통증을 약으로만 다루지 않는 길도 같이 준비해야 해요. 전문가들 사이에도 논쟁이 있어요. 어떤 전문가는 통증을 참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려 혈압과 혈당을 악화시키고 결국 콩팥에도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진통제 사용은 오히려 전체 건강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다른 전문가는 진통제는 특히 고령에서 부작용 위험이 크므로 가능한 한 비약물적 방법을 먼저 시도하고 최소 용량, 최소 기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드릴 현실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통증은 무시하지 말되 아침엔 순서를 지켜서 사용한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아침에 아프면 물 한 모금도 없이 바로 약부터 찾는 편인가요? 아니면 참고 버티다가 하루가 더 힘들어지나요? 이제 콩팥을 지키면서도 통증을 낮추는 아침 5분 처방을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따뜻하게 풀길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손바닥을 비비고 무릎 위에 20초만 올려보세요. 따뜻함은 근육 긴장을 풀고 혈류를 조금 부드럽게 켭니다. 둘째, 관절을 작게 움직이기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꺾으려 하지 말고 발목부터 돌리고 발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세요. 허리가 뻣뻣하면 허리를 비트는 대신 어깨를 천천히 돌리며 숨을 길게 내쉬어 보세요. 큰 움직임이 아니라 흐름을 여는 작은 움직임이 목적입니다. 셋째, 물 몇 모금입니다. 이 단계가 진통제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콩팥이 덜 놀라게 혈액이 조금 덜 농축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넷째, 그래도 통증이 심하다면 약은 최소 용량으로 가능한 한 식후 또는 간단한 음식과 함께가 원칙입니다. 물론 모든 약이 식후가 정답은 아니니 당신이 복용하는 약의 지침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복 플러스 탈수 플러스 진통제 조합만큼은 피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미니 훅을 하나 더 드릴게요. 아침 통증이 심한 분들 중 일부는 짠맛과 수면의 질이 같이 얽혀 있어요. 전날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밤새 갈증과 부종이 생기고 잠이 얕아져요. 잠이 얕으면 염증 조절이 더 흔들리고 아침 통증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통제는 더 늘고 이 악순환이 콩팥에는 가장 괴로운 그림입니다. 통증을 줄이는 일은 콩팥을 지키는 일과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자, 당신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침 통증은 약을 더 늘려야 한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흐름을 먼저 열어야 한다는 신호일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습관들을 수치로 연결해 볼 거예요. 콩팥이 망가질 때 흔히 나타나는 조용한 경고, 붓기, 거품료, 피로, 야간요, 혈압 변동, 이것들이 어떻게 아침 습관과 맞물리는지요. 그리고 병원 검사표에서 당신이 꼭 확인해야 할 두세 가지 숫자. 너무 어렵지 않게 풀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스스로를 더 정확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구간입니다. 계속 함께 가주세요. 당신 방금 섹션 7에서 이런 질문을 함께 붙잡았죠. 약을 더 늘려야 한다가 아니라 흐름을 먼저 열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정말 조용하거든요. 허리가 아픈 것처럼 여기 아파요 하고 소리치지 않아요. 대신 아주 작은 신호로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호들을 수치와 연결해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눈을 만들어 드릴게요.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요. 콩팥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잘 거르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얼마나 세지 않는가예요. 잘 거르는가는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과 EGFR로 대략 확인합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생기는 찌꺼기라 몸에서 빼내야 하는데 콩팥이 약해지면 혈액에 더 남기 쉬워요. EGFR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콩팥이 얼마나 걸러주는지를 추정한 숫자입니다. 얼마나 세지 않는가는 소변검사에서 단백뇨, 특히 알부민로 확인합니다. 콩팥의 필터가 건강하면 중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거의 새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콩팥이 나빠질 때 크레아티닌과 EGFR은 꽤 늦게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거르는 기능이 그럭저럭 버텨요. 대신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게 새는 신호, 즉 단백뇨입니다. 다시 말해 피검사 수치가 괜찮다는 말만 듣고 안심했다가 소변의 작은 단서들을 놓치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콩팥은 피로만 보지 말고 소변으로도 봐야 한다. 그럼 당신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조용한 경고는 무엇일까요? 첫째, 붓기입니다. 특히 아침에 손가락 반지가 뻑뻑하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눈 밑이 부은 느낌. 물론 붓기는 심장, 간, 갑상선, 약물 등 원인이 다양하지만 콩팥이 수분과 소금을 정리하는 힘이 떨어질 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둘째, 거품료입니다. 소변이 유난히 거품이 많고 오래 남으면 단백뇨 가능성을 떠올리지만 동시에 탈수나 소변 속도에 의해서도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있다고 무조건이 아니라 거품이 반복되고 오래 남고 다른 신호와 같이 인지가 중요해요. 셋째,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참는 습관이 밤으로 리듬을 밀어낼 수 있다고 했죠. 콩팥 기능이 떨어질 때도 농축 능력이 약해져 소변이 늘 수 있습니다. 넷째, 이유 없는 피로와 집중력 저하. 콩팥은 단지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빈혈과 뼈대사, 혈압 조절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서서히 피로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간에 당신의 주의를 딱 붙잡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붓기와 피로를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그 증상이 아침 습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짠 아침, 붓기, 물 없이 커피, 두통과 피로, 소변 참기, 야간뇨, 공복 진통제, 컨디션 급락. 이렇게 연결고리를 잡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막연히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원인을 찾는 사람이 되니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EGFR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이와 근육량, 체격에 따라 숫자는 흔들리고 하루 수분 상태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어떤 의사는 숫자를 알아야 행동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은 숫자의 큐스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니까요. 저는 두 의견 사이에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한 번의 숫자보다 반복된 흐름을 보자. 그리고 그 흐름은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같이 볼 때 가장 선명해집니다.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팁 하나만요. 검사지를 받았을 때 당신이 확인할 세 가지는 이겁니다. EGFR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난번과 비교해 내려가고 있는지, 소변 담백이 있는지, 혈압이 아침에 유난히 튀는지. 단, 숫자 해석과 치료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함께 해야 해요. 저는 오늘 두려움이 아니라 관찰의 기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공유로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콩팥 이야기는 대부분 수치가 나빠진 다음에야 시작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나빠지기 전에 시작할수록 훨씬 부드럽게 막을 수 있거든요.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
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콩팥에 독이 될 수 있는지, 특히 아침에 자주 먹는 특정 음식과 보조제가 왜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당신이 매일 먹는 그 건강한 한 끼가 정말 당신 편인지 다음에서 확실히 가려드릴게요. 기억하시죠? 콩팥은 얼마나 잘 거르는가만이 아니라 얼마나 세지 않는가로도 신호를 보낸다고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조건을 알고 맞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헷갈려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바로 건강식입니다. 분명 몸에 좋다고 들어서 성실하게 매일 챙겨 먹는 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콩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은 특정 성분을 버리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칼륨, 인, 그리고 단백질 대사산물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런 것들을 필요만큼 조절해 내보내요. 그런데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같은 양을 먹어도 혈액 속에 더 오래 남을 수 있죠. 즉, 음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내 콩팥의 처리 능력에 비해 과한지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디테일 하나, 많은 분들이 짜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콩팥은 소금만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염이라고 적혀 있어도 대체로 맛을 살리기 위해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자연식이라도 특정 성분이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 진한 채소즙, 고농축 과일 스무디, 해독 주스, 고단백 쉐이크, 뼈국물이나 진한 육수, 이런 것들이 가볍게 한 잔처럼 보이지만 농축된 형태로 몸에 들어오면 콩팥은 처리해야 할 숙제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당신에게 아주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분은 아침마다 몸에 좋다는 마음으로 토마토, 바나나, 시금치, 견과류를 갈아 큰 컵으로 드셨어요. 설탕도 안 넣고 소금도 안 넣고 스스로는 완벽한 건강식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이런 조합이 칼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침마다 큰 컵으로 농축해서 빠르게가 반복되면 어떤 몸에는 부담이 됩니다. 건강식이 독이 되는 순간은 늘 이렇게 조용히 시작해요. 좋은 걸 더 많이가 늘 정답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어르신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빨리 오니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근육이 줄면 넘어짐, 골절, 회복력 저하가 커지고 전체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죠. 반면 다른 쪽에서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무분별한 고단백 식단은 오히려 콩팥의 역과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예요. 단백질은 더 많이가 아니라 내 단계에 맞게가 정답이다. 즉, 콩팥이 정상인 사람의 건강식과 콩팥이 약해진 사람의 건강식은 같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집중을 딱 잡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 먹는 그 아침 메뉴, 정말 당신의 현재 콩팥 상태와 합의된 식사인가요? 자, 이제부터는 아주 쉬운 안전 기준을 드릴게요. 완벽한 식단표가 아니라 아침 선택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기준입니다. 첫째, 농축을 줄이세요. 주스나 스무디는 씹지 않고 한 번에 많이 들어오죠. 같은 재료라도 통으로 씹어 먹으면 흡수 속도도 다르고 양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특히 큰 컵 한 잔은 생각보다 많은 양을 순식간에 넣는 방식이에요. 콩팥이 예민한 분에게는 이 속도가 부담이 됩니다. 둘째, 저염 소금과 대체 소금에 주의하세요. 이건 의외로 많이들 모르세요. 일부 저염 소금은 나트륨을 줄이고 대신 칼륨을 높인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에게
칼륨이 과해지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콩팥 문제가 있거나 의심된다면 소금 대체품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보조제는 음식이 아닙니다. 특히 한방 성분, 디톡스, 고함량 미네랄은 콩팥이 처리해야 할 화학적 부담을 늘릴 수 있어요. 자연에서 왔다고 해서 콩팥에 무조건 친절한 건 아닙니다. 콩팥은 출처가 아니라 처리량을 봅니다. 넷째, 내 몸의 힌트를 따라가세요.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고 유난히 붓기가 심해지거나 피로가 늘거나 소변 거품이 반복되거나 혈압이 더 출렁인다면 그건 음식이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내 몸과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때는 자책하지 말고 조정하면 됩니다. 지금 이쯤에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나는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내 몸에 맞게 똑똑하게 조정하면 된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실천으로 묶어드릴게요. 특히 아침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물, 짠맛, 약, 그리고 건강식의 착각이 어떻게 한 세트로 반복되는지, 그리고 당신이 내일부터 7일 동안 무엇을 기록하면 변화가 눈에 보이는지까지요. 계속 함께 가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옆에 남아주셔도 좋고요.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 걸어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건 대개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반복이라는 것. 물을 늦게 마시고 짠맛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약과 보조제를 공복에 한꺼번에 넣고 소변 신호를 무시하고 그리고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농축된 무언가를 빠르게 삼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루하루 조금씩 쌓여 어느 날 검사표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섹션 10에서는 당신이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가장 흔한 실수 3가지를 딱 잡아 정리하고 그 실수를 기록으로 바꾸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을 안심시키는 지도니까요.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콩팥과 혈관은 추세에 반응합니다. 하루 이틀의 실수는 몸이 버텨요. 하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혈압의 파도가 커지고 수분과 나트륨의 균형이 흔들리고 미세혈관이 지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꿔야 할 것은 하루 완벽이 아니라 반복의 방향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아침을 음료로 때우는 것입니다. 물 없이 커피 혹은 달콤한 음료로만 시작하고 아침 식사는 건너뛰는 패턴. 이것은 단순히 배의 문제가 아니라 콩팥과 혈압에 출발 충격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커피가 죄가 아니라 순서가 문제라는 걸 우리는 이미 봤죠. 밤새 농축된 혈액 상태에서 카페인 자극이 먼저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혈압이 더 튀고 어떤 사람은 소변이 더 불규칙해집니다. 그리고 배가 비면 약도 더 쉽게 속을 쓰리게 만들고 결국 추가 약을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콩팥은 이렇게 연쇄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저염이라고 믿고 방심하는 것입니다. 짠맛을 줄였다고 생각하면서도 국물을 마시고 젓갈을 곁들이고 가공식품을 계속 먹는 경우 또는 저염 소금을 쓴다고 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일부 대체 소금은 칼륨이 높을 수 있어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싱겁게 먹는다는 감각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를 보는 눈입니다. 국물은 부드러워도 나트륨이 쌓이고 가공식품은 달아도 나트륨이 숨고 대체 소금은 착해 보여도 칼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좋은 것을 한꺼번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아침에 보조제를 여러 개, 진통제를 추가로, 건강즙이나 스무디를 큰 컵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공복에 빠르게.
이것은 몸을 사랑하는 방식처럼 보이지만 콩팥에게는 처리해야 할 물질의 폭주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졌거나 당뇨 고혈압이 있거나 탈수와 붓기가 오락가락하는 분이라면 이 폭주는 더 위험해집니다. 여기서 의사들 사이의 논쟁도 기억해 주세요. 통증을 참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려 더 해롭다는 시각도 있고 진통제의 반복이 콩팥에 위험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 그리고 순서입니다. 흐름을 먼저 열고 꼭 필요할 때만 최소로. 여기서 당신에게 미니 훅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건강을 챙기는 아침이라고 믿는 그 루틴이 사실은 콩팥을 놀라게 하는 루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당신이 내일부터 7일 동안 할 수 있는 기록법을 드릴게요. 부담 없이, 그러나 효과는 분명하게요. 첫째, 아침 첫 30분을 체크합니다. 물을 먼저 마셨는지, 화장실을 먼저 갔는지, 커피는 그 다음이었는지. 이것만 체크해도 콩팥의 출발 충격을 줄이는 방향이 잡힙니다. 둘째, 아침의 짠맛을 점검합니다. 국물은 몇 숟가락이었는지, 젓갈, 장아찌, 가공햄 중 무엇이 있었는지.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량을 정확히 재는 게 아니라 반복 패턴을 보는 겁니다. 셋째, 약과 보조제의 개수와 타이밍을 적습니다. 공복이었는지, 물은 충분했는지, 진통제가 추가됐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그날의 통증 정도를 연료율음으로 한 숫자로만 표시해보세요. 숫자는 감정을 단순화해주고 오해를 줄여줍니다. 넷째, 결과 신호를 하나만 고릅니다. 붓기, 거품료, 야간요, 또는 아침 혈압. 4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해요. 한 번에 다 하면 지치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디테일 하나, 기록은 잘한 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불편했던 날, 루틴이 무너졌던 날을 기록하면 당신의 콩팥이 무엇에 민감한지 더 빨리 보입니다. 이것은 자책이 아니라 내 몸의 사용 설명서를 얻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콩팥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추가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더 가볍게 지킬 준비가 되셨나요? 만약 오늘 여기까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공유로 가족이나 친구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전해주세요. 콩팥 이야기는 늘 늦게 시작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기록과 순서로 일찍 시작하면 훨씬 부드럽게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 11에서는 이 7일 기록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의 변화를 주는지까지 함께 다룰 거예요. 단지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불안이 줄어드는 느낌,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어떻게 생기는지요. 그리고 마지막 섹션으로 가기 전에 당신이 스스로에게 꼭 해줘야 할 한 문장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계속 함께 가볼까요? 당신이 섹션 10에서 7일 기록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이 조금 묵직해졌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과연 꾸준히 할 수 있을까? 혹시 기록하다가 더 불안해지면 어떡하지? 그 마음,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의사지만 동시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은 수치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콩팥 수치가 나빠졌다는 말 한마디가 어떤 분에게는 내 몸이 이제 끝인가 라는 두려움으로 번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섹션 11은 정보보다 마음을 더 가까이에서 다루겠습니다. 당신이 콩팥을 지키는 과정에서 불안이 아니라 확신을 얻도록요.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몸은 하루의 완벽이 아니라 반복된 평균에 반응합니다. 혈압도 그렇고 혈당도 그렇고 콩팥을 둘러싼 환경도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7일 기록을 한다는 건 7일 동안 완벽하게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평균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옮기겠다는 뜻이에요.
평균이 움직이면 몸은 그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기록을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증상이 더 또렷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나빠진 것 같다고 오해하죠. 하지만 그건 대개 나빠진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더 잘 보게 된 겁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붓기, 거품, 피로, 야간요가 눈에 들어오니 불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주도권을 되찾는 시작점입니다. 보이는 것은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 덜하니까요.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또 다른 시각 차이를 짚어볼게요. 어떤 전문가는 환자가 숫자에 집착하면 스트레스가 커져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된다고 걱정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측정과 기록은 행동 변화를 만들고 행동 변화가 예후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기록은 채점이 아니라 관찰로 한다. 오늘은 100점, 내일은 40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지 마세요. 대신 이 행동을 하면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를 알아채는 방식으로요. 자,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완벽한 건강을 원하나요? 아니면 조금 더 편안한 내일을 원하나요? 이제 7일 기록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감정의 변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불안이 구체화됩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가장 무섭지만 구체적인 패턴은 덜 무섭습니다. 내가 물 없이 커피를 마신 날은 오후에 머리가 더 무겁다. 국물을 많이 마신 날은 저녁에 발이 붓는다. 이렇게 연결이 보이면 당신은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어요. 둘째, 자책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손에 쥐게 되니까요. 기록이 있다는 건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셋째, 선택이 쉬워집니다. 아침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당신의 기록이 내 몸에 맞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갈등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작은 미니 훅을 하나 드릴게요. 기록을 하는 분들 중 일부는 3, 4일째부터 아침이 덜 급해진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해야 할 일을 하나 더 늘린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침이 습관의 폭주가 아니라 순서가 있는 루틴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순서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안정은 혈압을 덜 흔들고 혈압이 덜 흔들리면 콩팥도 덜 힘들어집니다. 결국 마음과 콩팥은 생각보다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럼 당신이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해줄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정말 강합니다. 나는 내 콩팥을 겁으로 지키지 않는다. 순서로 지킨다. 이 문장을 아침에 조용히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물 몇 모금, 화장실 먼저, 짠맛 한 단계 낮추기, 야근 정리해서 이 4줄이 당신의 아침을 지켜주고 그 아침이 당신의 콩팥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가 꼭 잡아드릴게요. 선생님, 이미 콩팥이 나빠졌으면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늦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콩팥은 완전히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안정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혈압과 소금, 수분, 약물 사용을 정리하면 많은 분들이 급격한 악화를 피할 수 있어요. 이것이 현실적인 희망입니다.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의학이 인정하는 희망이에요. 다음이 마지막 섹션 12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식을 모았고 루틴을 만들었고 마음의 중심도 잡았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핵심을 따뜻하게 정리하면서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7일 챌린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무리하지 않고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변화. 당신이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을 손에 쥐고 끝낼 수 있도록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당신은 이미 중요한 일을 해내고 있어요. 콩팥은 조용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늦게 알아차리지만 당신은 오늘 늦기 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 태도 자체가 건강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당신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약속을 드리고 싶어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아침 10분이 당신을 지켜주는 약속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확인한 핵심을 아주 간단히 묶어볼게요. 첫째, 콩팥은 아침에 가장 놀라기 쉽습니다. 밤새 수분이 줄고 혈액이 조금 농축된 상태에서 갑자기 커피나 짠 음식, 약과 보조제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의 미세혈관은 압력을 크게 느낍니다. 콩팥은 아침 첫 파도에 가장 민감한 장기라는 것 기억하시죠? 둘째, 콩팥을 망가뜨리는 건 대개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물 없이 시작하는 습관, 국물과 젓갈처럼 누적되는 짠맛, 공복에 한꺼번에 먹는 약과 보조제, 바쁘다는 이유로 참아버리는 소변 신호. 이 네 가지가 하루하루 쌓여서 어느 날 수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결도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반복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면 됩니다. 셋째, 좋은 것도 내 몸에 맞아야 합니다. 농축 주스나 스무디, 고단백 쉐이크, 고함량 보조제는 누구에게나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콩팥은 출처가 아니라 처리량과 타이밍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하기보다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넷째, 숫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관찰의 기준입니다. EGFR과 크레아티닌은 거르는 능력을, 소변의 단백은 새는 신호를 보여줍니다. 한 번의 숫자에 휘둘리기보다 흐름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생기면 불안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다섯째, 당신은 콩팥을 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로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만든 아침 30분 321 기억나시죠? 3분, 몸을 따뜻하게 깨우기. 2가지, 물 몇 모금과 화장실 먼저. 1가지, 짠맛 한 단계 낮추기. 이 순서가 콩팥에게는 안심입니다. 여기서 한번 당신 마음에 살짝 손을 얹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언제부터 건강이 숙제처럼 느껴졌나요? 그리고 언제부터 나는 점점 약해진다는 생각이 몸을 더 무겁게 만들었나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에게도 분명히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완벽한 성취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지켜지는 관계입니다. 콩팥도 그 관계 속에 있어요. 이제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도전을 제안 드릴게요. 이건 검사 결과가 좋든 나쁘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바로 7일 동안 딱 2가지만 지키는 챌린지예요. 4가지, 5가지 다 하려면 지칩니다. 하지만 2가지는 됩니다. 그리고 2가지만 바뀌어도 몸은 반응합니다. 첫 번째 도전. 아침 첫 음료는 물. 양은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몇 모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커피나 다른 음료보다 먼저 내 콩팥이 놀라지 않게 그 1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2번째 도전. 화장실 신호를 미루지 않기. 바쁘면 더더욱요. 1주 2분의 시간은 당신의 하루 리듬을 잡아줍니다. 잔뇨를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고 수분과 소금의 정리를 빨리 끝내게 도와줍니다. 이 2가지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1가지를 더 얹으세요. 국물 3숟가락 규칙, 젓갈 장아찌 중 하나 줄이기, 보조제 목록 정리하기, 진통제는 공복 플스탈수 조합 피하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꼭 조심스러운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부종이 심하거나 신부전이 있거나 의사가 수분 제한을 말해준 적이 있다면 물의 양은 반드시 개인화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오늘 제가 말한 원칙보다 담당 의료진의 지시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순서와 속도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적게 마셔야 하는 분도 천천히 그리고 먼저 안정부터 시작하는 건 가능하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당신의 내일 아침을 상상해 봅니다. 눈을 뜨면 손바닥을 비비고 숨을 길게 내쉬고 물 몇 모금을 천천히 넘깁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와 몸이 비워지는 감각을 느끼죠. 아침 식사는 완벽한 건강식이 아니라 내 몸에 부담이 덜한 선택으로요.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면 콩팥은 하루 종일 덜 긴장합니다. 혈압은 덜 출렁이고 붓기는 덜하고 마음도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반복되면 분명해집니다.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당신은 오늘부터 콩팥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무언가를 덜어내고 순서를 세우는 방식으로 더 편하게 지키시겠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을 알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콩팥은 조용히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콩팥에게 작은 안심을 선물해 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아침 습관 중 가장 바꾸기 쉬운 것 하나를 적어주세요. 물, 국물, 약, 화장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작해 봅시다. 데이원 7 챌린지 시작.